예, 이번 주 우리 홍유진 박사가 준비해 온 거는 이게 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거 변태성욕자인데 네. 예, 변태성욕자가 이제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변태성욕하고 살인이 이거를 띄워놓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연관성이 연관성이 꽤 많아요. 네. 사건을 하다 보면 오늘 이제 어차피 진술 분석이죠. 네네. 예. 그거 한번 안 봤어요. 이번 주도 미리 안 봤으니까 네. 한번 우리 홍 박사님 이게 꾸준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사건은 2009년도 이제 7월경에 발생한 일이었어요. 2009년. 예. 20대 남성이 강남에 있는 거리를 막 돌아다니다가 왜 교수님 그 이제 강남 쪽에 가면 뭐 강남 비단 아니더라도 길거리에 이렇게 명함처럼 해가지고 뭐 길바닥에 막 뿌려놓는 거? 예, 뭐 마사지 업소 마사지 뭐 엄청 지금도 많을걸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룸사롱 뭐 이런데 전부 다 길바닥에 쫙 명함 막 깔아놓잖아. 예, 맞아요. 그거를 본 거예요. 새끼들 전부 다 저 길거리 쓰레기 버린 걸로 예. 처벌해야 돼. 바닥에다가 막 많이 뿌리잖아요. 이제 그거를 한 새벽 2시경에 20대 남성이 네. 이제 거리를 막 돌아다니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는 거를 본 거예요. 그거 오피스텔 봤어요? 마사지 이렇게 써져 있는 그 광고를. 오피스텔 마사지? 네. 그래서 그 이영학이가 운영하던 거 비슷하네. 예, 맞아요. 그런 거요. 네. 그거를 보고 이제 연락을 해요. 그건 성매매네요. 성매매죠, 거의.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업체가 연결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업체에서 또 이제 그 여종업원이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니까 이제 오피스텔 어디로 가라 이렇게 연결이 된 맞아요. 거죠. 전화 받는 놈이 그렇게 한다고.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피스텔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한 이제 16층. 에 위치한 오피스텔 한 호실로 이제 갔죠. 이때가 한 2시 30분 정도 됐어요. 30분 한 30분 정도. 만에 예. 이제 성사가 됐네.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여종업원도 20대였어요. 근데 이 남성보다는 나이가 조금 더 이거 많았는데. 성매매 여성이네요. 예, 성매매 여성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뭐 돈을 지불을 하고 성관계를 했대요. 성매매. 예, 여기까지는 성매매네. 예, 그래서 오늘 약간 그 성매매 뭐 관련되고 이제 성폭행 관련 내용이 나와가지고 조금 뭐 그런 좀 듣기가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뭐 사건 그 내용이다 내용이기 보니까요. 때문에 이거는 뭐 예. 네,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이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남성이 멈추고서 그 뭐야 피임 도구 콘돔을 사용을 했대요. 항상 사용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성관계를 멈추고 착용했던 콘돔을 이제 뺀 거예요. 안 되는데 그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뺀 것도 불편한데 그 빼고 나서 다시 또 여성 그 이제 성기에 삽입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럼 그 여성이 승낙할 리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여자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남성이 돌연 이 여성을 목을 졸라요. 왜 그러는 거야? 그거 거부한다고? 네. 그러니까 콘돔 빼니까 빼고 다시 여성이 삽입, 네. 이제 제재하니까 싫어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격분해가지고 목을 졸른다? 일단은 이제 여기서 갑자기 첫 번째 목주름이 발생해요. 이때 오른손으로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여성의 목을 졸랐다 이렇게 세게 이런 식이네. 눌렀어요. 예. 갖고 너무 세게 눌러갖고 여성이 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여자가. 그랬는데 두 번째 목주름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고? 그래서 몸 위에 올라타서 그러니까 콘돔을 빼고 삽입을 하려다가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입 막고 이제 목을 졸랐잖아요. 기절했어. 네, 기절했던 여성이 다시 깨어나니까 또 목을 조르면서 몸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면서 여성이 이번에는 입에다가 성기를 들이밀면서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거야? 네 남자친구한테 해주는 것처럼 빨아봐 이런 말을 하면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그래갖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지. 일단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때도 목을 조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을 실제로 졸라서 여성이 구강성교를 해주고 있는데도 또 기절을 했어요. 뭐야? 그러니까 또 기절했으니까 또 깨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세 번째로 또 목을 졸라요. 그래서 이때도 한 손으로 여성의 목을 조르면서 또 더 성기를 더 빨게 했대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변태구나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여성이 또 이제 목이 졸렸으니까 이제 정신을 잃고 힘없이 이렇게 축 늘어지니까 2분간 이번엔 양손으로 목을 힘껏 졸랐대요. 왜?
이제 세 번째 조르면서 여성이 깨어나서 비몽사몽하니까 이제 다 더 조른 거죠. 그럼 죽으라는 얘기야? 거의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목조름이 3번이나 일어났던 거예요. 조르고 깨어나니까 또 조르고 깨어나니까 또 조른 거예요. 이게 지금 성관계 도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 변태성욕자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생겼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수님 이제 3번이나 목을 졸랐잖아요. 그럼 이제 3번째 목 졸려서 기절했다가 기절해 있는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러니까 앞에 2번 정도 조를 때는 일시적으로 잠깐 혼자라고 깨어나고 그랬는데 네. 3번째 조를 때는 아예 이제 완전히 조른 거예요? 네, 그 여자가 그건 죽으라는 얘기네? 네, 그럼 여자가 살인이네 이거. 못 깨어났어요. 오. 근데 여기서 이 남자가 그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던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예. 침대 이불에다 불을 붙여버려요. 이건 증거인멸하려고 그런 거네. 불을 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거네. 네. 그리고 이제 불질러서 이제 증거인멸하려고 그런 거네. 네. 이거 와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완전 악질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봐도. 네. 그래서 이제 이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불에 불이 이렇게 확 번지는 거를 보고 나서 자기는 출입문 바깥으로 열고 이제 도망을 나갔어요. 네. 이게 오피스텔에 들어와서 이제 나갈 때까지 1시간 정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놈이 도망가면서 네. 여자가 차고 있던 시계, 네. 손목시계 그때 상당으로 한 16만 원 상당 됐다고 해요. 비싸지도 않네. 네, 그리고 핸드폰. 아 핸드폰. 네, 요것도 한 7만 원, 시가 7만 원 정도 이거를 가지고 나가요. 뭐야 이 새끼 그러면 강취 목적의 살이냐 아니면 하여튼 좋아요 뭐 막 네. 융합됐네.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은 목이 졸리고 불이 붙고 이랬잖아요, 네. 집에. 근데 오피스텔에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처음에 이불, 그 다음에 매트리스, 그리고 뭐 침대 시트, 방바닥, 벽면 이런 데까지 불이 다 붙었대요. 순식간에 확 번진 네. 거지. 근데 이 불이 확 번지면서 여성의 왼쪽 다리에 불길이 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기 때문에 여성이 기절해 있다가 깨어난 거죠. 아유 다행이네. 예. 그 이제 전치 2주 정도 되는 화상을 입었다고 해요. 다행히 안 죽은 거네 그러면. 예. 죽진 불이 않았어요. 나는 바람에 깨어난 거네. 그러니까 이놈은 죽었다고 목을 졸라서 생각하고 불 지르고 증거인멸하려고 나간 건데 사실은 그 여성이 죽은 게 아니었네. 예. 다행이네 이건. 이게 거의 극적으로 이 여성이 근데 이 오피스텔이 16층이었잖아요. 16층이었지 아까. 예, 그리고 오피스텔은 아시다시피 이게 창문이 그렇게 막 활짝 열리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불이 나 있고 이래서 여성이 어떻게 천만다행히 16층인데 그 난간으로 나가서 폭이 한 20cm도 안 됐다고 해요. 아이고. 씨. 거기를 옆으로 이렇게 기어 나가가지고 옆호실로 이동해갖고 우와. 살아난 거예요. 와 이건 뭐 성매매하다가 이 여자는 아주 그냥 저 세상 갈 뻔했네. 예. 그래도 어떤 면에서 사람은 사는 거니까 다행이고 무엇보다 범인 새끼가 다행이네. 사람이 살아서. 사람이 살아서. 예. 어. 그래서 혐의가 살인미수, 이제 죽지 않았으니까요. 아 그래 살인미수구나. 예, 그래서 살인미수, 그다음에 현조 건조물 방화치상. 그렇지. 예. 불을 현재 사람이 있는 집 방실에다가 불을 내서 다치게 했습니다. 다쳤으니까 화상 입었으니까. 그리고 현조 건조물 방화치상. 예, 그리고 핸드폰이랑 시계 갖고 나갔잖아요. 절도. 예, 절도. 어. 이렇게 이제 3가지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면은 성관계 도중에 목을 지금 3번이나 졸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은폐하려고 이제 불을 붙이고 나간 그렇지. 걸로 지금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 이쯤 되면 도대체 이 남자가 왜 그랬을까? 거기 나도 그러네. 지금 뭐 일면식도 없잖아요, 이 여성이랑. 그러니까 단지 성매매인데. 예. 일면식도 없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죽진 않았지만 이거 살인을 하려고 했던 동기 그리고 불을 지른 동기 뭐 이런 것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검찰 단계에서 이제 진술 확보해가지고 살펴봤었거든요. 그래서 요 사건은 여성 진술이랑 남성 진술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여성의 진술을 좀 살펴보자면. 네. 뭐 제일 먼저 도대체 왜 그랬을까가 궁금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의 행동이 변태 성욕에 의한 살인 미수가 맞느냐, 예, 요거를 보려고 첫 번째는 목을 조르게 된 경위, 두 번째는
목을 조르면서 성관계나 혹은 구강성교를 요구했는지. 예, 왜냐하면 목을 조르면서 동시에 성관계를 하면 이제 그 목적이 그거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피해자가 이제 남자가 목을 조르게 된 경위. 경위를 좀 알아봐야 예. 돼. 이제 면담 과정에서 이제 이런 진술이 나타났어요. 그 피의자가 콘돔을 빼고 체외 사정을 했대요. 아유 디테일하네. 네, 체외 사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성기 삽입을 하려고 해서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하려고 하니까 남자가 한 손으로 입 막고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졸랐다. 네,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요때 삽입하려고가 아니고 조금 삽입이 됐다고 해요. 한 3분의 1 정도가 삽입이 됐고 그러니까 여자가 하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놀라서 몸을 막 움직였대요. 발버둥을 본인이 막 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내가 소리 지른다고 생각을 했는지 입을 막고 그때부터 목을 조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꼼꼼하네. 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를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했던 행동을 막 몸으로 재현도 해요. 이 피해 피해자가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있고 그 이제 콘돔 제거하고 다시 삽입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느꼈던 거부감, 놀라움, 불쾌감 이런 것들 이런 정서 표현이 굉장히 잘 나타났어요. 진술에서. 그러면 신빙이 있어 보이네. 좀 있어 보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목을 조르면서 성행위를 했느냐, 예, 그 성기 삽입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자면 여성은 목을 조를 때는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목 조르면서 관계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자기 목에서 이렇게 목을 조르면 막 이렇게 쇳소리 같은 게 나잖아요. 막 그런 쇳소리가 날 정도로 그 남자가 내 목을 굉장히 강하게 졸랐는데 그렇게 세게 목을 조르면서도 그 남자 얼굴을 봤더니 인상 한번 찌푸려지지 않더라. 뭐야 이게? 그래서 내가 목을 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뭐 어쩜 저럴 수 있지라고 신기하네? 라는 생각까지도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요 당시 피해자가 굉장히 그 목을 조르고 있는 그 피해자가 그 상황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진술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같더라잖아요. 내 생각에 이 남자가 그렇지. 예,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뭐 좋아하는 건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로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표정이더냐 물어봤구나. 예, 확인을 했어요. 그 남자 표정을. 그랬더니 인상을 찡그리지 않았고 동공이 확장되면서 그 남자가 동공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흥미로운 것을 봤을 때의 표정이었다. 야. 예,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굉장히 개념적인 정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요거 잘 한마디 하고 갈까요? 개념적인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제 그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장돼 있잖아요. 기억에. 그럼 그게 두 가지 형태로 저장이 돼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감각 정보. 정말로 눈으로 본 시각적인 정보, 뭐 촉각적인 정보, 후각적인 정보, 이건 감각 정보인데 개념 정보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자기가 해석한 정보예요. 그러니까 2차 정보네. 주관성이 개입이 돼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목격자가 있다고 치면 어떤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남자 어떻게 생겼어요? 했는데 잘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잘생겼어요? 저는 뭐 원빈이 잘생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누군 장동건이 잘생겼다, 누군 현빈이 잘생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생김새는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잘생겼다, 뭐 흥미로워 보였다 이런 것도 사실은 개념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 그냥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팩트랑은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냥 인상을 찡그리지 않았다는 것뿐이에요. 막 웃거나 이 남자 지금 웃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아니면 소리를 내고 막 그 웃음소리가 들렸다라든지 그런 게 지금 사실은 나타나진 않아요. 여기에서. 요게 이제 뒤에 가서 연결돼 갖고 말씀드릴게요. 요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목을 조르면서 이제 그 성관계 그 성기 삽입 아니고 구강성교를 또 요구했는지. 그렇지. 그러면서 목 졸랐잖아. 예. 이게 두 번째 목 조를 때 있었던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목졸림을 당하고 내가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직후에 몸을 일으키려고 했대요. 그렇죠. 목이 졸렸으니까. 그리고 깨어났으니까 어머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밀쳐서 못 일어나게 하고 본인을 자기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빨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맞죠. 구강성교를 하려고 그러면 남성의 성기 부위가 여성의 입 부위에 이렇게 그렇죠. 가까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 얼굴 쪽에 올라타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거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예. 그리고 요 당시에 피해자가 했던 말, 네 남자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빨아봐라. 아, 그 새끼가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진술을 해요. 예. 그리고 요때 또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요. 이때 여자가 내가 살고 싶은 마음에 이 정말 싫었는데 남자가 하라는 대로 내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따르긴 따랐는데요. 막 좋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할 거 아니에요. 막 만족스럽게 남자가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구강성교를 할 때 그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아니면 머리가 조금 뒤로 이렇게 좀 제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마다 이 남자가 목을 잡고 있잖아요, 지금. 목을 잡았던 그 손의 힘을 줬다가 놨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하면 목을 더 조르고, 그나마 좀 제대로 하면 다시 또 풀어주고, 이거를 반복했다. 아씨. 요거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이거든요. 요런 부가적인 정보도 나타나요. 자, 그리고 또 이때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 여성이 그 남성의 성기 여성이 입속에 지금 구강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입속에 있던 성기 상태에 대해서 흐물거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일시적으로 사정은 했잖아요, 걔가. 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제 계속 다시 이제 해줬잖아요. 여성이 이제 입으로 그랬는데 그때 성기 상태가 어떻더냐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 성적인 만족감을 그렇게 함으로써 목을 조르면서 구강성교를 시켰을 때 목을 조르니까 이 사람이 만약 그거에 대한 어떤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타입이라면 발기돼 있겠지. 더 발기가 돼 있어야 됐을 거잖아요. 근데 이 여성은 흐물거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여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발기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발기가 안 된 것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바꿔 얘기하자면 목을 조르면서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유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닐 수 있는 거지. 맞아.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은 발기가 그러면 더 심하죠. 예.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이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어떤 뭐 유형을 좀 살펴볼 때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살펴본 사안이 그럼 목을 조르게 된 동기가 뭘까? 그렇지. 왜 놈이 목을? 예, 이 남자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성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자기한테 성적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비하 발언을 했냐라고 했더니 이 여자랑 관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래 여자친구 생각이 나더래요. 전 여자친구죠. 아니, 전 여자친구 생각이 나는데 전 여자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발기가 도중에 안 됐대요. 네, 그랬더니 이 여성이 야, 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렸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서 목 졸랐다? 예. 이렇게 남자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이 여성은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다고. 예. 차라리 나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하다 말고 가버리면 더 편하지. 예. 성매매 여성 입장에서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 남성이랑 이제 성관계를 맺고 있을 때 골반이랑 이런 쪽이 배가 아팠대요. 그 남성이 이제 성행위를 해서.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얘가 차라리 발기가 안 돼가지고 관계를 중단했으면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죠. 그렇지. 이런 말을 그거 해요. 못 하는데 병원 가라고 할 이유가 없지. 네. 돈 받고 뭐 안 돼도 돈은 이미 받은 그럼. 거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네 생각에는 왜 이 남자가 너를 목을 조른 것 같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 뜻대로 따르게 하려고 이 남자가 내 목을 조른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진술들을 쭉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왜 이 3번이나 목을 졸랐잖아요. 목 조름의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거부했잖아요. 이때는 여자가. 콘돔 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발버둥 쳤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거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여성이 이제 막 버둥버둥 했잖아요. 소리도 지를 것 같고. 제지하려고? 예, 제지가 목적이지 않았나. 첫 번째 목 졸은 거. 이렇게 보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또 목 졸랐는데 두 번째는 교수님 아까 독특한 내용이 나왔어요. 구강성교를 강요하면서 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잘하면 힘을 안 주고 잘 못하면 힘을 주고 이랬잖아요. 놨다 졌다 놨다 이렇게 통제네? 했다는 거. 예. 행동 통제가 목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에 한 손으로 조르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에는 양손으로 졸랐다고 해요. 그건 살인의 고의야.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랑은 다르게 한 손이 아니고 완전 이렇게 죽어라고 목을 조른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이때는 강하게 목을 더 죽이려는 거지. 졸렸다고 하거든요, 여자가. 그래서 사실은 이때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거다. 좀 이렇게 세 번을 그렇게 봐야 되네. 지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남자. 그러니까 피의자. 예, 피의자는 이 남자는 거부했어요. 진술을. 예. 진술을 거부했어요. 당연히 거부하겠지. 지가 불편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면담하고 분석을 하려고 이제 면담을 하고 할 때 면담 목적을 다 설명을 해줘요. 이거 뭐를 하려고 너한테 이렇게 진술을 받는 거다. 그래서 너 이렇게 진술 받고 나서 이거 진위 여부를 판단할 거다.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많은 피의자들이 그렇죠. 자기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 너가 억울하면 너 억울한 걸 얘기를 해봐. 너 말처럼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네가 진짜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결과가 분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너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소명해 줄 수 있는 너한테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당연히 그러겠지. 네, 그렇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잖아. 네, 실제로도 이거를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네. 내가 이거 해서 나한테 뭐 어떤 득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사실 여기 잡혀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내 말 원래도 잘 안 믿었어요. 네. 나는 원래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이니까 나는 상관 안 하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내가 이거를 해서 내가 뭐 살인미수나 방화죄 이런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거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어차피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내가 얘기해봐야. 네. 그게 그 소리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억울하다 그러면 너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게야.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몇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걸 하면 내가 그냥 나한테 불리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그렇지. 한 거죠. 그 의도적으로 좀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 안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건 그렇지. 아니죠. 예. 이게 원래 사건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라포 형성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 시간이 또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는 그러네. 시간이고 나름 정보를 사건 얘기 안 한다 그러면 그럼 무슨 정보 얻을 게 있어 하는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태도, 뭐 표정 이런 데서 얻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 그리고 이때 화두를 잘 선택하면 그 사건이랑 관련된 용의자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정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남편 이제 방화에서 남편을 살해했다고 의심되는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할 때 피의자로 이제 조사를 할 때 본인은 내가 남편 안 죽였고 그냥 우리 집에 불이 나갖고 우연히 남편이 사망한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할 거잖아요. 그 왔어요. 그렇게 할 때 아직 사건 얘기하기 전에 그럼 이 사람 주장에 따르면 이 사람은 불식간에 불이 나서 남편을 잃은 부인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포할 때 그런 것들 은연중에 물어본 거예요. 남편이랑 원래 어땠어요? 남편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때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평소 남편이랑 관계 이런 것들을 왜냐면 뭐가 안 좋았으니까 뭐 불을 내갖고 죽였을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라포 때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질문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아니더라도 뭐 아니면 진술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조사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거에 라포 할 때 좀 잘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때 나타난 정보로 이 사람의 성격 특성 그리고 변태 성욕에 의한 살인 미수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네. 이 사람이 거부를 했다고 해도 예.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었거든요, 교수님. 초범. 20대 초반이었어요, 완전 초반. 근데 기존 조사 때도 그랬고 요 면담을 할 때도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당혹감이라든지 불편감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안 나타났어요. 초범이 그럴 수 있나? 네. 굉장히 느긋하고 편안한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안부 같은 거 이제 너 지금 현재 컨디션 이런 거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 초범이니까 이제 구치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구치소 너 처음 가본 걸 텐데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은 초범이고 내가 이 범행을 좀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괜히 그랬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든요. 저 안 가본 데 처음 갇혀봐가지고 너무 두렵고 가족도 못 보는 것도 너무 하고 내가 피해자한테 너무 큰 이렇게 해서 그랬나 뭐 이런 심정들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완전 부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두려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기가 갇혀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이 상황에 대한 불편감 이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냥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나? 그냥 싫은 점이 뭐냐 딱 하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구치소에서는 못 한다. 게임. 그건 그거하고는 다르지 범행하고는. 네. 그냥 그거가 싫은 것뿐이지. 다른 건 다 상관없대. 다 상관이 없는 실제로 태도도 그랬고요. 자책감, 죄책감이 없는 놈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 범죄에 대해서 죄책감이라고는 일절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남성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라포 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첫사랑, 전 여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예. 근데 아니 그 여자친구 얘기는 사실은 안 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들은 적도 없는데 이놈은 했다 그러잖아요. 했다고 얘기했던 그 여자친구 말하는 거죠? 네, 전 여자친구. 그러면 여자친구가 얘한테 어떤 키가 되겠는데? 사건에서? 좀 영향력을 미친 그렇죠?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라포 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 지금 말하기 싫다 그런 애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사랑 자기 그 전 여자친구에 대한 그 내용은 굉장히 매끄럽게 줄줄줄줄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좀 감이 온다. 예. 그러니까 진술 능력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또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전 여자친구 얘기할 때는 그 여자친구랑 그 연애할 때 과정에서의 괴로움, 자기의 마음의 아픔, 슬픔 이런 거를 굉장히 정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감정 표현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일말의 죄책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분노치환형 아니요? 좀 가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본인은 대인관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듯이 표현을 했어요. 사회생활에서? 예, 사회생활에.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 남성이 이 범행을 저지른 게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막 제대해서구나? 예, 제대하고 뭐 이제 일자리 찾아보고 막 이제 요맘때였는데 휴가를 15박 16일을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근데 요 15박 16일 동안 친구도 그냥 사회 친구 아니고 전역한 친구. 그러니까 군대에서 같이 있다가 전역한 친구. 그러면 대인관계가 거의 없었구나. 한두 번 정도 그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신 거 빼고는 먹고 자는 시간 이외에는 거의 다 PC방에 가 있었대요. 근데 본인은 마치 아무 뭐 대인관계가 문제 없다는 듯이 얘기하지만 대인관계 분명히 있는 거네 그것만으로도. 네, 문제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근데 전역하기 그 직전부터 좀 자기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잘 안 됐대요. 그리고 또 이 피해 여성이 그런 얘기도 해요. 이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한테 막 전화를 하더래요. 거기서? 네. 근데 전화를 안 받은 거죠, 다. 친구들이. 안 가까우니까 안 받았겠지. 귀찮거나. 뭐.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열받았네, 저 혼자. 열받은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 다 뭐 보면은 이 사람은 대인관계 별로 완만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뭐 거부의 경험이 굉장히 좀 많을 수 있고. 속된 말로 벤치 당하는 스타일이구만. 네. 그리고 그렇게 거부당했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가 있겠고. 뭐 그 이외에도 지금 범죄 사실에서 보면은 지금 오피스텔에 있었던 시간이 총 1시간 남짓이에요. 1시간 남짓인데 그 사이에 성관계도 하고 증거인멸하려고 방화까지 하고 그렇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화
할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CCTV 같은 거에 찍혔어요. 방화하고 나가는 모습이. 네. 그러면 보통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냅다 도망가지. 냅다 튀어야 되잖아요. 근데 냅다 튀지도 않아요. 느리 천천히 엘리베이터도 뭐 아니고 비상계단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가요. 네. 이 여성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조를 당시에 표정에서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없었다. 맞아, 아까 그랬잖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다고. 네. 이런 점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냉담한 성향, 그리고 공감 능력도 거의 없고, 대인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죄책감도 지금 전혀 없고, 지금 이 말씀드린 이런 항목들이 다 사이코패스적인 그쵸? 특성들이거든요. 죄책감 안 느끼고 네. 공감 능력 없고. 네. 물론 뭐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안 했어요. 안 했지만 그냥 성향은 있네, 성향은. 성향적으로는 상당히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이 많이 있는 거죠. 성향인 걸로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이 변태 성욕으로 인해서 성관계를 하면서 살인을 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변태 성욕 네. 때문에. 근데 그렇지. 우리가 살펴봤듯이 지금 목을 졸랐잖아요. 그렇죠. 목 조르는 이 가학 행위를 통해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유형의 성범죄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 변태 성욕자는 아니야. 네. 그죠? 맞아요. 왜냐면 피해 여성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피해자가 목 조르면서는 성관계 안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걸로 만족감 느끼면 목 조르면 성관계를 해야죠. 그렇지. 변태 성욕자라면 목 조르면서 성관계 계속 해야죠. 해야지. 예. 근데 성관계는 안 했고 아까도 구강 성교할 때 그 맞아. 성기 상태가 예. 발기 상태가 아니었고. 아니었고 그리고 목을 조르면서 표정도 막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그냥 표정을 안 지었을 뿐이지. 변태 성욕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돼요. 막 네. 진짜 그 즐기는, 자체를 네. 즐겼어야지 맞거든요. 그러니까 변태 성욕자는 최소한 아니네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범행 당시에 그럼 이애 도대체 심리 상태가 뭐냐를 살펴봤을 때 첫 번째 목조름은 발생 직전에 그 피해 여성이 자기한테 보였던 그 거부, 콘돔 그 빼고 그런 거. 예, 거부 언동에 굉장히 격한 분노를 느껴서 목을 조른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 정도 이렇게 그냥 삽입하려고 했을 때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목을 조를 만큼 왜 그렇게 격분을 했느냐. 그렇지. 요게 아까 딱 그게 목 조를 만큼은 아니잖아. 네, 이게 딱 교수님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전 여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그렇죠. 치환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가 기존 조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목 조르기 직전에 전 여자친구가 떠올랐다. 본인은 이렇게 분석될지 모르고 이런 얘기 했겠죠. 네, 뭐 전 여자친구가 떠올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요 면담에서도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이 흐른 지금도 떠올리고 싶지가 않다. 군 생활에 내가 극단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잊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이렇게 하면서 아직까지도 현재까지도 그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미움, 그다음에 또 동시에 그리움, 애증이 지금 막 섞인 감정을 표현을 했거든요. 왜 여자친구하고 그랬을까? 여자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다고 하는데. 지는 엄청 좋아했었구나. 네, 그런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한 거예요. 충격받았구나. 그리고 그 시점도 그 여자친구는 대학생이 된 거예요. 본인은 대학에 진학을 안 하고 이제 군대에 갔는 건데 대학생이 된 막 여자친구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애증이네. 네. 자기를 버렸다는 거에 대한 증오도 있고 또 그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리웠고. 네.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나한테 그때 그렇게까지 모질게 했었어야만 됐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원망의 감정도 막 드러냈거든요. 근데 애증인 게 또 뭐냐면 그럼 사귈 때 어땠어요? 이제 이런 걸 물어보니까 또 엄청 좋아하면서 거의 여자친구랑 나가 남매 같았어요. 그만큼 친밀했다라고 이제 남매라는 비유를 할 만큼 여자친구한테 굉장히 친밀감을 높게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럼 여자친구랑 성관계가 어땠느냐? 그 전 여자친구랑 첫 성관계를 할 때
본인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성관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이 얘기를 살펴보니 그 이후로도 이제 쭉 사귀어왔던 스토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문제로 다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원치 않는 성관계 한 거네. 여성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첫 성관계하고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성관계를 했는데 요때까지 한참이 걸렸대요. 한동안 성관계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첫 성관계를 하고. 네. 원만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첫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그 첫 관계 때 어떤 그 문제가 있었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 꽂혀 있는데 성매매하러 가서 그 성매매 여성하고 성관계하는 과정에서 또 그 생각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거부하는 태도 뭐 이런 게 그 자기 여자친구하고 이거 오버랩 된 거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그죠? 높아 보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전 여자친구랑 가졌던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경험이 이 지금 이 피해 여성이 딱 거부했을 때 그 순간에 딱 비슷한 거지. 연상이 딱 되면서 이 여자친구한테 가지고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비단 그 첫 성관계 장면뿐만 아니고 자기를 모질게 버렸잖아요. 자기 그렇지. 굉장히 사랑했는데 이 여자를. 그러니까 그런 원망 분노가 이 피해 여성한테 치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투영돼 버린 거네. 네. 거기다. 투사됐다고 그러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네. 내가 봐도. 예. 궁극적으로는 분노인데 그러면. 그건 분노죠. 예. 그죠? 분노죠. 원망이나 분노잖아요. 예. 그 원망이나 분노가 여자친구한테 있는 거를 엉뚱도 않게 지금 성매매 여성한테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목을 막 조르고 불내는 그러니까요. 의미까지로 지금 연결이 된 거잖아요. 이거 문제네.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분노치환형 성범죄자라고 하는데 요거 특성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분노치환형 유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증오하는 대상 아니면 비슷한 외모, 비슷한 분위기 유형처리예요 다. 네,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강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우 폭력적이고 그렇죠. 신체 학대가 목적인 그렇죠. 예. 그렇게 피해자를 공격하는 형태가 이제 굉장히 발현이 되고 여기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어떤 여성을 이 여성 지금 피해를 받는 여성한테 이제 치환을 해서 분노를 느끼는 건데 이게 비단 어떤 그 이성관계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 전 여자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비단 이성관계인 여성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분노를 갖고 있는 그 대상이 때로는 계모 아니면 자기를 학대했던 혹은 방치했던 엄마, 어머니. 예. 뭐 아니면 자기 뭐 경우에 따라서 막 모질게 뭐 누나가 굉장히 모질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하여튼 가족들에 대한 여성에 대한 그런 분노가 어떤 다른 여성에게 치환돼서 이렇게 맞아요. 예, 강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 자기가 의미 있는 어떤 여성한테 대상한테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푸는 건 다른 사람한테 푸는 엉뚱한 거잖아요. 사람한테 푸는 이건 바꿔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한테는 분노를 표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사람들한테는 못한 거지. 네. 그래서 탁혀이 쌓아놓은 거지. 네. 이 대상한테는 오히려 이런 대상한테는 방금처럼 그러니까 증뿐만 아니고 애증의 마음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그리움, 굉장히 뭐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 오히려 이 대상한테는 그래요. 원래 자기가 싫었던 증오하는 이 그러니까 대상한테는. 웃기는 새끼들이야. 엉뚱한 데다가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혹은 심지어 나아가서는 이 대상을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놓고 여기서 묵혔던 거를 괜히 엉뚱하게 다른 그렇지.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예. 그때 그 분노 분풀이를 못했던 그러니까 이른바 분풀이를. 성관계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 폭력적인 수단으로. 성관계로. 예. 폭력적인 성관계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비슷한 여성들을 이제 공격을 하고 물리적인 폭력을 곧바로 바로 발현하는 경우가 대다수긴 한데 만약에 이걸 피해 그 대상이 그걸 좀 견뎌내면 또 약간 화가 누그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서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이렇게 당해주면 내 화를 받아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시적으로 조금 또 가라앉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예.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지. 이쪽에 있는 거를 꾹꾹 참았으니까 참을성이 있는 거지, 지는. 네. 근데 결국은 못 참은 거지. 여기다 엉뚱한 사람한테 한 거니까 네. 더 나쁘지. 네. 차라리 이쪽에서 저 감정이 있을 때 여기다 풀었어야지. 그게 참을성이 없는 게 낫지, 그거는. 네, 그래서 자기 만약에 성격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나는 굉장히 나를 잘 통제하고 화를 그렇지, 잘 그렇게 참고 생각하겠지. 이런 성향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예. 근데 실제로도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분노를 막 느꼈을 때 직접적인 그 분노가 발현이 됐을 때 그걸 억누르는 건 맞긴 맞죠. 맞죠? 예. 그걸 막고 그리고 겉으로 표출을 안 하고 그걸 엉뚱한 사람한테 일시에 발산하니까 문제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적인 요인들이 딱 그 맞았을 때 갑자기 일시에 폭발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막 그 그럼, 더 위험하지. 억눌렀던 게 막 더 폭발적으로 그렇지. 발현이 되는 특징이 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격을 하고 나서 자기 분노가 조금 가라앉으면 이게 어떤 자기를 공격 행위를 하게 하는 어떤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자기의 그 긴장감이 해소가 일단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근데 일시적으로 해소가 되면 뭐예요? 원래 원 증오 대상에 대한 그 증오의 감정이 해소가 되는 건 그대로 아니잖아요. 있는 거지, 그대로. 예, 결국은 그 분노는 그대로 분풀이 있는 대상만 거예요. 바뀔 뿐이네, 수시로. 예,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쇄적으로 맞아. 예.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범행 당시에 이제 군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또 복무할 때 조교로 근무를 했대요. 조교했대요? 예. 그러니까 훈련병들한테 지시하고 그 훈련병들이 자기 지시에 따르는 게 굉장히 계속 그런 삶을 몇 년 동안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에 안 따르면 거기에 적응한 페널티를 주는 게 습관화된 사람이네.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아, 여성한테. 예. 그리고 또 이제 제대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일자리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구나.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이제 누적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당일만 봐도 이제 친구 만나려고 했는데 다 다 거부당했잖아요. 거부했잖아. 벤치 그러니까 당했잖아. 얼마나 화가 나 있었겠어요. 뭐 싫다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목을 조를 정도로 맞아. 뭐가 그렇게 화가 나? 라고 했던 게 이런 요소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 남자는 자기가 여자 목 조르면서 구강성교를 강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 여자는 내가 세디스트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여자는 내가 목을 조르고 나서 깨어나니까 성기를 자기 입에 물리면서 빨라고 했다는데 나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성적인 그 비하 발언을 해서 내가 홧김에 그렇게 한 건데 그 여자는 내가 그런 말 하는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근데 이 진술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강성교를 한 적이 없다라는 이 주장에 대한 이 남자의 근거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아니다가 아니라 기억이 없는 거지. 예. 원래 기억 안 납니다는 긍정이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가 말을 못하는 애냐 아니거든. 말을 굉장히 그렇지. 잘하는 애예요. 논리적이잖아. 네. 근데 구강성교가 없었음을 그 부인하는 근거는 기억이 항상 안 기억이 난다. 없는 걸로 하는 거네.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기억이 없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거 보면은 구강성교도 강요했던 걸로 보이고 여성 진술이 그렇지. 굉장히 여성이 디테일하잖아요.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네, 진술 네. 자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이 남성은 목을 조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변태 성욕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건 아니지. 예.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목 조름은 거부에 대한 분노, 반항의 제압. 그리고 두 번째는 구강성교를 하게 하려고 통제, 행동의 통제.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는 죽이려고. 이제 이미 일을 저질러 놨으니까 네, 죽이려고 목을 조르고 증거인멸하려고 방화를 저진 걸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적인 측면은 죄책감 결여, 냉담, 공감 능력도 결여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이 보여서 사실 이 사람은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재범 위험성 높지. 라고 보여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교수님 이게 지금 목을 3번이나 조르고 실제로 그러니까. 불을 내고 여자가 간신히 그 16층 난간을 막 탈출해갖고 간신히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형량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이거 얼마나 왔어요? 5년이요. 완전 끈값이네 진짜. 네. 5년. 방화 자체도 5년짜리야 이게. 그러니까요. 방 하나만 봐도 5년이잖아요. 성매매까지 또 그 처벌 받아야 되고 네. 살인 미수는 살인에 준해서 처벌하는데 거의 5년이 났어요. 5년이. 징역 5년 선고했어요 1심에서. 예. 뭐 바겐세일 하셨군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목 졸라서 살해하려고 하고 불질러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재질이 굉장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가 조금만 늦게 깨어났다면 사망했을 그렇죠, 수도 죽을 수도 있다. 있었지.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백 안 했잖아. 자백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했는데. 네. 행위 자체는 이제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뭐 반성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물론 사이코패스 검사해 본 적은 없지만 말을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겠지.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그냥 거칠에 그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문 쓰고 이런 거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겠지.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쳤고 안 죽었다 이거지. 특별한 전과도 없고 초범. 아버지가 피해자를 위해서 소정의 공탁. 금액을 공탁을 했다. 이런 점을 참작을 했대요. 그래서 5년을 줬대요. 이게 너무 심한데 이거 그래도. 너무 심하죠. 그래도 근데 너무 교수님, 심한데? 그래서 이제 검사가 항소를 했을 거잖아요. 형이 너무 가볍다. 근데 2심에서도 기각됐어요. 그냥 1심이랑 똑같이. 1심이랑 똑같은데 저는 이거 판결문을 봤거든요. 저는 무슨 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슨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봐주기 위한 판결문. 판결문이 아주 감성적이에요. 뭐 1심이랑 똑같은데 재질을 불량하고 피해자한테 지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다. 다만 안 죽었지. 이렇게 진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만다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군대에서 조교로 모범적인 군대 생활을 모범적인 했지만 군대 생활했는지 어떻게 알아? 전역 후에 직장 문제, 이성 문제 등 사회에서 뜻대로 안 되자 자기 상황에 불만이 커졌고 특히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심적으로 극복하지 못해서 여성들한테 적개심을 품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에 우연히 그 적개심이 폭발해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을 이렇게 써요. 판결문에 이렇게 이게 해놨어요. 판사야 이게. 이 또 이렇게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젊은 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겠다는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별다른 전과도 없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도 부모로서 자식한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어렵게 마련한 돈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린 여동생이 오빠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못하고 애틋한 그리움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보인다. 이 판사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이거는 그냥 5년 그대로 주면서 그냥 최대한으로 봐주기 위해서 그냥 판사가 그냥 몸부림을 치네. 도대체 왜 이렇게 물론 변호사를 짱짱하게 사셨나 선임했나 이거 정말 것도 아닐 것 같은데 해도 너무하네. 이게 사람 죽이려고 하고 불까지 질러갖고 태우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네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불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좀 봐주고 어떻게 이 판결 보면 짜증나는 거 많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는데 오늘 우리 홍유진 박사가 이제 이거 진술 분석한 내용의 어떤 취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살해 동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살해 동기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거 기소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가 얘기한 대로라면 격분 그냥 우발. 성관계 하면서 목 조르고 이렇게 한 거. 근데 왜 목을 졸라? 성관계 하면서 그 목을 조를 이유가 뭐가 있어? 그 단지 콘돔 뺐다고 반항한다고 목 졸라? 또 구강성교 시켰는데 그거 합리적으로 하려고 목 졸라? 그리고 나서 기절하니까 죽은 걸로 알고 아예 죽여버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분노 이유가 살해 동기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진술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분노 치환형이네요. 내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거기에 유사한 거죠. 네, 그렇게 보이고. 그 전 여자친구에 대한 애증이 있는 건 상태에서 예.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그 원망, 분노, 예. 원망이 이 여성한테 발현돼 버린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빠트려 먹었는데 그 여성한테 피해 여성한테 구강성교 시키면서 했던 말도 생각해 보면 네 남자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해봐라. 그렇지. 이 말도 사실은 그 자기 전 여자친구가 지금 이 투영이 돼 있는 상태를 좀 비춰주는 말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내 밑에 있는 지금 깔려 있는 속된 말로 이 여성은 여자친구로 투영시켜 갖고 그 여자친구한테 못했던 거를 이쪽에다 요구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새끼들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거 재범 위험성 많죠. 네, 재범 위험성 굉장히 많죠. 이거 내가 볼 때 높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5년을 주고 근데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이 판사님도 바보가 아닌데 그러니까. 왜 이랬을까를 보면 얘가 재판에 정해서 보인 태도 교활한 거죠, 이건. 굉장히 교활한. 그러니까 이거 바꿔 얘기하면 그게 또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겉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호감을 사고 그런 식의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이게 아마 재판정에서도 분명히 그런 맞습니다.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판사님도 당한 것 같네요, 한편. 왜? 사실은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제일 크게 보는 건 공감 능력이에요. 네.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죄책감이 없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이는 게 교활이거든요. 예. 교활한 거거든요. 얘 교활한 거에 판사가 노란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판결문을 이렇게 5년짜리 이게 말도 안 돼요. 방화만으로도 5년이 넘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절도까지. 네. 방화, 절도, 살인, 미수, 그다음에 성매매. 죄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요. 불 까맣게 크게 번졌으면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중이용 시설 아닙니까? 거기에 불 질렀으면 대량 그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얘 5년 받고도 남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리고 우리가 계속 교수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재범 위험성 높아 보이잖아요. 엄청 높죠. 이거 재범 위험성 높죠. 이거 풀려나오면 또 이런 짓 할 수도 있는 놈이 이거. 지금 20대 초반 20대에 풀려다요. 5년 풀로 살아도 지금. 아이고 아버지가 어렵게 공탄급 만들었다는 얘기하고 저 여동생이 그 오빠를 그리워한다는 거를 판결문에 쓸 일이에요? 아 신경질 난다 진짜. 그러니까 이 판사들 정말 대한민국의 훌륭하신 판사들이 거의 다죠. 그런데 정말 개 중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내리는 판사분들 반성 많이 해야 돼요. 아이고 지금 좀 막바지에 화딱지가 확 나네 이거. 맞죠. 분석 잘해가지고 아주 이거 이론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거 딱딱 하고가 맞아 떨어진다고 좋아하고 있어. 이 막판에 이렇게 판결이 됐어요. 열을 빡빡 만드네. 우리가 여기 뭐 변태 성욕자냐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범죄도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교수님 간간의 아시잖아요. 유형?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정리해봤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성범죄 그리고 있고 아니면 특이한 성범죄, 특이 성범죄자 유형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성범죄자들은 특성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많이 나눌 수는 있지만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남성성 확인형이에요. 요거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사실은 이 강간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남성성 그리고 내가 어떤 이 관계에서 우월성 이런 거를 과시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강간의 방식으로 이제 행사하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을 하죠. 그렇죠. 예. 강간 자체가 강제적인 수단이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의 비교를 좀 해보자면 요때 이 강압적인 수단이 완전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형. 그러니까 제한만 되면 내가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설치는 놈이니까 여성이 수긍하고 제한만 되면 더 이상의 어떤 강압적인 방법은 사용 안 하는 거지. 네, 맞아요. 남성성만 어떤 이렇게 과시하면 되니까. 과시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권력형이에요. 권력형. 예. 권력형은 어떤 그 성적인 만족감이 목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성행위를 내가 강제적으로 이 상대방한테 함으로써 내가 가진 어떤 열등감 그리고 어떤 내가 가진 어떤 성적인 매력 이런 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유형. 그게 권력형. 네. 그래서 이제 요런 유형은 범행 주기가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산발적이라고 해요. 내가 그런 욕구가 들었을 때. 본인이. 예, 예. 그리고 요거는 범행할 때 미리 이제 목표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라고 해요. 이것도 지가 지배할 만큼만 하겠네. 아까 남성성하고 비슷하게. 예, 비슷해요. 그렇죠? 예, 예. 그러겠지. 맞아요. 딱 지배할 수만 있으면 남성성 과시됐고, 예. 지배 딱 그 통제됐으면 그 정도 수단에서 멈추지 뭐 더 심하게는 할 필요 없잖아. 예. 그리고 요 유형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성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진 열등감을 좀 해소를 하고 싶어하는 유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바꿔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평소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렇지. 본인이 거예요. 열등감 있는 건.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에 약간 의기소침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 그런 성격 유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유일하게 성범죄 중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우리 일전에 했던 방송 중에 왜 강간당할 때 이상한 사람 만나서 괜히 저항하면 살해까지 이를 수 있다 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유형들이 실제로 그런데 요 유형은 반대예요. 의기소침해 있고 좀 열등감에 휩싸여 있고 조용하고 자기 주장 크게 못 버티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간을 하다가 간혹 그 상대방이 아주 강하게 아주 세게 저항을 하면 멈춰 놔두고 도망가요. 네. 권력형이. 네. 요 유형만 그래요. 그러면 폭력성 강간범 유형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조금 안전한 부류에 속하네. 예, 그나마. 예. 하기야 뭐 강간범이 위험하지 않은 놈은 없지만. 예. 그래서 요 유형이 성범죄 유형 중에서 폭력성이 가장 적은 유형인데,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런 유형인지 저런 유형인지 그 강간범을 몰라요. 당하는 사람은 모르잖아. 괜히 그 이유 야를 먹느라고 조심해야 돼. 네,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씩 왜 기사 같은 거 나면 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망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권력형한테 걸린 거야.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은 분노 치환형이에요. 요건 위험할 것 같아. 예, 요건 우리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자기가 증오하는 사람, 그 대상이랑 비슷한 사람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강간을 저지르는. 성매매하고 성폭행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는 거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유영철이가 자신을 버린 그 여성하고 비슷한 형태의 얼굴, 몸매, 체격, 얼굴, 단발머리 이거 뭐 이런 사람들만 성매매에서 골라가지고 타겟팅해서 다 살해했잖아요. 맞아요. 그 비슷한 유형이죠 이게. 그게 바로 분노 치환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간을 하는 게 성적인 목적이 그런 게 아니라 아니지, 이건. 예, 강간은 그냥 나애가 가지고 있던 불만 아니면 화 이런 거를 분출하는 그냥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인 거예요. 예. 강간은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 치환형은 폭력을 굉장히 과도하게 행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 피해자한테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인 거예요. 풍부리 하려고 그러니까 예. 미워해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증오해서. 그러니까 폭력이 과다하게 이렇게 이거 제일 위험하겠다. 예. 분출되는 성향. 그래서 만약에 이때는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 살인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연쇄강간범 이거 비슷하겠다. 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화풀이를 한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 사람한테 분풀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찾고 또 화가 올라오면 또 찾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가학형이에요. 아유, 이것도 잔인하죠. 이건 굉장히 잔인하다고 해요. 가학형. 이게 비율로 보면 사실은 제일 적대요. 가학형. 예, 그렇지만 이 성범죄 유형 중에서 가장 난폭한 유형.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폭력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예. 상대방 괴롭히면서 즐기는 거 아니에요? 네, 학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폭력 강도가 굉장히 높고 그 학대의 수단이 강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피해자가 뭐 어떤 고통이라든지 공포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면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본인은 좋은 거예요. 즐기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더 심하게. 고문하겠다. 고문. 고문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어떤 여성의 어떤 특정 신체 부위 이런 데를 막 고문을 하는 형식이 바로 가학형이에요. 그래서 가학형 같은 경우에는 비면식 관계가 많대요. 피해자가. 예. 아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면식 관계가 많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기회주의형이에요. 네. 요거는 교수님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여자가 자고 있는 거 보니까 예. 성적 흥분을 일으켜서 예. 강간하는 유형.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어떤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렇지. 강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유형이 이제 바로 기회주의형 유형이고요. 이렇게 크게 이제 나눈 거는 이제 일반 그냥 통상적으로 보편적인 거고 이 중에 좀 특수하게 특이 성범죄자들이 있잖아요. 특이 성범죄. 예, 아주 대표적인 게 소아애호증. 소아애호증. 예. 이거가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성적인 어떤 흥분을 느끼는 맞아요. 사람들인데 이 소아애호증에도 유형이 2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유형이 고착형, 습관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퇴행형. 이건 이제 상황형이라고도 하는데 고착형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아동한테 성적인 기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 타고나기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애한테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이제 잡고 나서 보면은 아동 포르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은 이제 대상을 물색할 때 주로 낯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모르는 아동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좀 좋은 편이라고 해요. 모르는 애 이렇게 꼬드겨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퇴행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성인 여성한테 욕구를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특정한 상황적인 요인들, 예를 들면 뭐 자존감이 좀 하락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시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성인 여성이랑 어떤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걸 실패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 그러니까 원래는 성인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유형인데 예. 아무 제가 이제 이 조사한 바로 퇴행형 같은 경우는 대체로 어떤 경우냐면 예.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남성들이 성인 여성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안 돼가지고 그 여성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본인이 자존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범접을 못 하는 거야. 성인 여성들한테 네. 근접하는 게 맞아요. 두려운 거야. 네. 그런 그 만만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자기 성욕을 푸는 그런 케이스들이 퇴행형이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딱 전형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보면 결혼해 있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아요. 예. 마누라한테 대접 못 받는 거야. 기혼자들이 많고 또 아까 그 고착형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아이들 꼬드겨가지고 데려가면 아예 성향이 그러니까 그놈들은. 네. 근데 이 퇴행형 같은 경우에는 그 평소에 알고 지내던 애들을 대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성범죄 이제 2번째 유형은 이제 진짜 변태 성욕. 변태 성욕. 성도차증. 성도착증이요. 네네. 그래서 뭐 노출증이라든지 관음증이라든지 물품 음란증도 있잖아요. 특히 뭐 스타킹 같은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여자들 속옷에 집착하고. 예. 그리고 뭐 복장 도착증. 남자인데 막 여자 옷 입고 흥분하는. 트랜스 베스티즘. 예. 그런 이제 굉장히 다양하죠. 변태 성욕에는. 심리 진단하는 DSM-5라는 게 있는데. 네, DSM-5. 예. 뭐 성적인 피학증, 가학증 이런 것도 다 변태 성욕의 한 하위 유형이다 이렇게 봐요. 세디스트나 매저키스트 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가학증, 성적 가학증. 이거 위험한데. 예. 뭐 우리 세디즘이라고 하잖아요. 세디즘. 우리 뭐 흔하게 사디즘이라고. 뭐 SM 플레이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한 명은 채찍고 뭐 휘두르고 한 명은 막 이렇게 맞으면서 좋다고 막 그렇게 하는 그 중에서 이제 가학하는 경우. 예. 그리고 요게 또 성적 살인이랑도 관련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성적 가학증은 가학적인 행위로 성적인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 뭐 우리 프로이드나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가학적인 변태 성욕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심층 저 밑바닥에 있는 그 심리 중에 저변에는 공격성이 깔려 있다고 해요. 공격성. 예, 그리고 성적인 에너지가 인간의 원체 가지고 있던 저 밑바닥에 있는 어떤 본능이다 이렇게 뭐 보잖아요. 동물의 본성 비슷한 거죠. 네, 그렇는데 그런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욕망이 어떤 우리 이성으로 머리로 제어가 안 될 때 발현이 된다. 뭐 이건 이제 정신분석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이 성적 그 가학증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애인이든 배우자든. 그래서 이제 성관계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잔인한 행동을 하면서 목적은 나에게 순종해라.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적 살인 같은 경우에는 성행위를 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씨. 성행위를 아까 하면서. 그 새끼 그거 아니야? 그런 앞에 나온 놈? 이렇게도 보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성적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남성들이 좀 많다고 하고요. 피해자의 대다수 한 80% 이상이 비면식 관계거나 아니면 혹은 그렇죠. 아는 사람 죽이는 건 아닐 예,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해서 뭐 얼굴 정도만 아는 그 정도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네 번째는 이제 시체 호증도 있어요. 네크로필리아. 요게 성적 살인이랑은 조금 다르죠. 성적 살인은 살인을 하려고 성적인 행동을 하는 그렇지.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시체호증은 이미 죽어 있는 시체에 대해서 성적인 욕구를 맞아요.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이제 유형이고 그 뭐 이미 사망한 경우 아니더라도 사망해가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과정에 보면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자위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시체호증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적 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관계로 시작해서 살인이 마지막 단계가 되는 그렇죠. 거고 마무리는 죽이는 걸로 끝나겠지. 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시체를 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체애호증 같은 경우에는 첫 단계가 살인이 될 수 있죠. 아 죽여놓고 하려고. 예. 그러네. 그 죽이는 게 목적은 사실은 아니지만 성적인 예. 어떤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죽여놓고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무섭다 이거 시체요증 네크로필리아 이거 진짜 위험하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아 오늘도 우리 홍 박사님 좋은 자료 찾아가지고 와서 그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강간 유형 아까 그 유형 저 논문 많이 썼어요. 그거 관련돼서는 많이 하셨죠. 예. 연쇄 강간범 내가 저 논문 썼었거든요. 아, 네네. 예, 오늘 뭐 아주 좋은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구독자님도 아주 이거 고급 정보 많이 그 접수하시는 거예요. 홍 박사 나오면 저 고급 정보 많이 듣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